인천국제공항의 설날 아침,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사람들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바쁜 걸음으로 서로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영, 은 목도리를 살짝 고쳐 매고 직원 전용 출입문을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쉽게 메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지영이 부모님께서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던 모습, 그녀가 부모님과의 마지막 비행을 떠날 때의 그 장면을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녀는 결코 풀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남겨졌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영은 승무원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영 씨,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동료가 말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객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늘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 부산행 비행기가 승객을 태우기 시작할 준비를 하자 지영은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생기 넘치는 소음은 그녀의 마음속 고요함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비행기 문 앞에 서서 첫 번째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은 젊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례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엔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다른 승객들을 맞이하며 그녀의 눈빛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지영은 오늘도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매번 그녀가 도움과 위로를 나누며 스스로 위로받았던 것처럼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급한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지영은 파란 유니폼을 입고 문가에 서서 부드럽지만 전문적인 미소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길이 머문 곳은 몸이 떨리는 작은 체구의 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낡은 연한 회색 한복을 입고 마른 손으로 바랜 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천천히 걸으며 좌석을 하나하나 살피는 할머니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영은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멈춰서서 흐린 노안으로 지영을 올려다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고맙구나.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구나. 비행기를 타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지영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 손에서 티켓을 받아들었다.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저만 따라오세요.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지영을 따라갔다. 비행기 뒤쪽으로 걸어가던 지영은 한 창가 옆 좌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할머니 자리예요. 편히 앉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할머니는 좌석에 앉으며 가방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했다. 지영은 가방을 힐끔 보며 속으로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할머니를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담요를 꺼내 할머니의 다리를 덮어드렸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지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가 더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며. 나는 부산에 있는 아들을 찾으러 간다. 집을 떠난 지 여러 해가 됐는데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한숨 섞인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영은 마음이 무거워져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아드님과 미리 연락해 보셨나요? 주소나 전화번호는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없다.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가 4년 전이었어. 그땐 부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었지. 지금은 그 편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지영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할머니의 요로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손을 꼭 잡아 감정을 다잡으려 했다.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뒤를 돌아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사람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할머니의 존재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했다. 지영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곧 할머니를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켰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드님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편히 쉬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할머니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도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너처럼 좋은 딸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지영은 순간 멈칫했다.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할머니, 저를 딸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기 시작한 후 지영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보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구름 사이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듯한 그리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죽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배고프지 않아. 다만,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들이 나를 알아볼까 걱정이다. 이렇게 늙었는데. 지영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드님도 할머니를 보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지영아. 내가 있어서 젊은 시절 믿었던 세상의 따뜻함이 다시 떠오르는구나. 비행기 안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의 말은 지영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이 아니라 두 낯선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통해 따뜻함과 희망을 되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조용히 승객석의 고요한 공간에 스며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 잡았고 일부는 졸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앞에 있는 화면에 몰두하고 있었다. 지영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가끔씩 선희 할머니가 앉아있는 자리를 힐끔거렸다.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 조용히 무릎 위에 천 가방을 꼭 쥔 채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기억 속 어딘가 먼 곳을 떠도는 듯했다. 지영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살짝 몸을 굽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선희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영아. 괜찮아. 필요 없는 걸. 다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구나. 매일 아이가 그리운데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지영은 목이 메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위로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분명히 만나면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영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큰 쿵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요동쳤고 몇몇 승객들의 비명이 들렸다. 비행기가 격렬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안전벨트 신호등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저희는 현재 약간의 난기류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은 즉시 상황을 점검하며 승객들이 안정적으로 있는지 확인했다. 선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영은 허리를 굽히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흐릿한 눈빛에는 피로함이 가득했다. 조금 어지러워. 아마 늙어서 그런가 보다. 지영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할머니가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드리며 비행 내내 할머니를 살펴야겠다고 다짐했다. 비행기가 다시 안정된 후 지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시 뒤 객실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승무원, 아무도 없나요? 도와주세요.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리가 난 쪽으로 급히 달려갔고 선희 할머니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무너졌다. 할머니의 얼굴은 생기가 없고 창백했다. 놀란 승객 중 한 명이 말했다. 할머니가 반응이 없어요.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지영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할머니. 반응이 없었다. 지영은 즉시 승무원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할머니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확인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다른 승무원이 응급키트를 가져오자 지영은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닦으며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할머니는 누구와 동행 중이신가요?
지영이 주위 승객들에게 물었다. 중년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아드님을 찾으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지영은 가슴이 미어졌다. 외로운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나선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그때 한 승객이 자신이 의사라고 하며 도움을 자처했다. 응급처치가 끝난 후 선희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살아있음을 확인한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쉬세요. 저희가 잘 보살필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연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 조금 피곤할 뿐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눈물로 반짝이는 눈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하게 아드님을 만나셔야죠. 그렇죠? 할머니는 지영을 바라보며 희미한 희망의 빛을 띤 눈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그 애를 만나야지. 아직도 내가 그 애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해. 지영은 할머니의 옆에 앉아 약한 숨소리를 느끼며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마음을 동행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비행기는 그 후로도 조용히 비행을 계속했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결심이 생겨났다. 할머니가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비행기가 부산의 김해공항에 곧 착륙할 것임을 알렸다. 지영은 옆에 앉은 순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다. 할머니는 좌석에 기대어 졸고 계셨다. 여행 내내 할머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고 단지 지영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것처럼.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지영은 부드럽게 할머니를 흔들며 말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지영아. 내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했을지 모르겠구나.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아드님을 꼭 찾아드릴게요. 함께 해낼 수 있어요. 도착장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해공항의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순의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혼란이 가득했고 손에서는 낡은 천 가방을 놓지 않았다. 지영은 할머니 옆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 주소를 아세요?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장소 중 기억나는 곳이 있나요? 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뒤적이며 흐릿해진 글씨가 적힌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지영은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부산 외곽의 작은 거리로 이어졌다. 여기로 가요. 할머니, 제가 택시를 부를게요. 지영은 낙관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택시는 부산의 분주한 도로를 지나갔고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감싸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량 안을 비추었다. 순이 할머니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지영은 백미러로 그녀를 가끔씩 쳐다보며 무거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할머니, 지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드님에게서 편지나 전화 같은 걸 자주 받으셨어요?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 마지막으로 받은 건 4년 전이야. 그때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걱정 말라고 했었지.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없구나. 난 그 애를 탓하지 않아. 아마도 삶이 너무 바빴겠지. 하지만 보고 싶구나. 지영은 할머니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녀의 희미한 슬픔이 마음 깊이 전해졌다. 택시는 오래된 동네 앞에 멈췄다. 지영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골목 끝의 전통 기와집으로 걸어갔다. 편지에 적힌 집은 낡은 지붕과 먼지가 가득한 닫힌 창문을 가진 집이었다. 지영은 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했다. 반응이 없자 조금 더 세게 두드렸다. 옆집에서 한 여자가 나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구 찾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저희는 김동우 씨를 찾고 있어요. 예전에 이곳에 살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아세요?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순의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분은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팔고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이후 소식은 잘 모르겠네요. 순의 할머니는 손에 든 가방을 더욱 꽉 쥐며 움직이지 않았다. 지영은 그녀를 부축하며 재빨리 물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더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네요. 희미한 희망을 안고 지영과 할머니는 새로운 주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회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남아있던 늙은 경비원이 그들을 맞았다. 아저씨, 지영이 다가가며 물었다. 김동우 씨를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며 말했다. 그분 여기서 몇 년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남부 부산 어딘가에서 작은 가게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순의 할머니의 얼굴에 약간의 희망이 떠올랐다. 지영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포기하지 말아줘.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머니, 약속해요. 부산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나온 오후의 약한 햇살이 살을 내는 추위를 이겨내지 못한 가운데 지영과 순이 할머니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속 걸어갔다. 그들은 몇 개의 거리를 지나왔는지 몇 개의 골목을 돌아다녔는지 알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김동우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차가운 대답만 돌아올 뿐 뚜렷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순이 할머니의 손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고 야른 한복은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작은 몸을 지켜주기에 부족했다. 지영은 강해 보이려 했었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지영 양, 나 너무 힘들어. 순의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신음하며 말했다. 지영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할머니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간 지나온 고된 여정 때문에 지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들을 찾겠다는 의지로 굳게 버티고 있었다. 할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차가운 인도 이를 천천히 걷는 모습은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 잠깐 쉬었다 가요. 지영은 부드럽게 할머니를 이끌어 길가의 벤치에 앉혔다. 몸은 이미 녹초가 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를 혼자 두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순의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 양, 내 아들은 내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요. 지영은 묵묵히 할머니를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한참 후 지영은 택시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택시를 빌리고 여정을 이어나갔다. 사실 그녀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곧 떠날 예정인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상황에서 순의 할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반드시 아드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을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내뱉었다. 택시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고 순의 할머니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김동우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지역 또한 많이 변해 있었고 오래된 집들은 헐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그들 둘은 마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순의 할머니는 보도 한쪽에 주저앉아 손에 꼭 쥔 헝겊 가방을 끌어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멍한 눈빛을 보였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옆에 앉아 마른 손을 잡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위로의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누군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택시가 도착하자 지영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여정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그녀를 믿고 있는 만큼 그녀도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지영의 결단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요, 지영 양.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눈가가 젖은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할머니야말로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아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비록 지영의 비행기가 부산을 떠나기까지 몇 분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하든 할머니를 아들에게 데려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순간 지영은 자신이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고마워요. 손의 할머니는 다시 한번 속삭이며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지영의 결단력은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놓은 듯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부산의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지영과 선희 할머니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네온 불빛이 빛바랜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선희 할머니는 지영의 손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뜰 힘조차 없는 듯 지쳐 있었다. 지영은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리고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할머니, 우리 정말 오래 찾았어요. 이제 남은 주소가 하나뿐이죠. 지영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희 할머니는 눈을 들어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래, 지영아. 이제 마지막 장소야. 나는 내 아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 믿어.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담아 대답했다.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 속에서 택시는 다시 부산의 좁고 어두운 거리들을 지나갔다. 밤은 이미 깊었고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차가운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 앞에는 허름하고 낡은 동네가 있었다. 기울어진 작은 집들과 낡아빠진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은 지영이 익숙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우리 여기로 들어가자. 선희 할머니가 속삭이며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작은 방 하나 앞에 도착했다. 낡고 오래된 문은 아무도 살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지영이 문을 두드리자 몇 초 뒤 한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는 선희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얼굴이 어색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혹시 김동우 씨 맞으신가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선희 할머니를 한 번, 지영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본 뒤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예, 여기까지 오셨어요. 선희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섰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닿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엄마, 저 자랑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동우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는 선희 할머니를 무심하게 밀쳐냈다. 엄마가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절 만나고 싶어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선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다. 동우야, 엄마는 그저 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는 내가 뭘 가졌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 엄마는 그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저 건강하지 않아요. 엄마, 동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루 종일 배달 일만 하고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겠어요? 선희 할머니는 흐느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동우야. 그저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엄마는 널 사랑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다. 지영은 한쪽에 서서 어머니의 고통과 아들의 절망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세대의 단절과 각자의 아물지 않는 상처를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나 곧 동우의 무거운 한숨이 그 침묵을 깼다. 그는 어깨를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께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선희 할머니는 동무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보답할 필요 없어. 내 아들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지영은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할머니가 여정을 떠나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는 제 아들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순간이 찾아왔다. 모든 고통과 기다림이 마침내 멈출 수 있었다. 동무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지영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동무 씨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무 씨를 위해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동무는 지영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어머니와 저는 영영키를 잃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따뜻한 바람이 지영의 마음을 스치는 것 같았다. 감동적인 만남 이후 선희 씨와 동우 씨의 일상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동우 씨는 여전히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달 일이 불안정하고 허름한 방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는 아니었지만 선희 씨의 존재와 부드러운 대화, 그리고 지영 씨의 격려가 그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힘든 시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지영 씨가 부산을 떠나 일을 이어가려 준비하던 중 선희 씨가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영 씨는 깜짝 놀라 급히 응급차를 불러 혼수 상태에 빠진 선희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있던 동우 씨는 어머니를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서 선희 씨는 의사들의 철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영 씨는 선희 씨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편지를 꼭 쥐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우 씨는 그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영 씨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영 씨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선희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그녀가 이제는 나이의 무게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으로 지친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금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지영 씨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며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우 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일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후회 없이 떳떳하게요. 어머니를 그리고 스스로를 직면하세요. 동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늘 믿어주셨는데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했어요. 정적이 흘렀고 유료진의 발소리만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지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우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것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선희 씨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위기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상태는 매우 약해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영 씨와 동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우 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동우 씨, 어머니께서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어떤 것도 그걸 방해하게 두지 말아요. 동우 씨는 지영 씨를 바라보며 점차 눈에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영씨 제 곁에, 어머니 곁에 있어줘서요. 당신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당신을 바꾼 게 아니에요. 동우씨, 지영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변한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몇 시간 후 선희씨는 마침내 깨어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동우씨와 지영씨는 그녀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병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시간마저 멈춘 듯했습니다. 선희씨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동우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약한 목소리로 하지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단다. 내 아들아.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바랄 뿐이야.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란다. 지영씨는 곁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선희씨의 마지막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느끼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병원에서의 사고 이후 선희씨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비록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약해진 몸과 피로는 그녀의 발걸음을 계속 짓눌렀습니다. 동우는 선희씨만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회피하고 수치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과 마주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안개 낀 어느 아침, 선희씨는 지영과 동우에게 자신 곁으로 다가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선희씨는 병상에 앉아 구겨진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지영아, 동우야. 내가 너희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선희씨가 힘은 없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너무 늦기 전에 너희가 알아야 할 거야. 동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지영이 여기 있잖아요. 지영도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선희 어머님, 무슨 말씀이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항상 어머님 곁에 있을 거예요. 선희 씨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숨겨온 큰 비밀이 있어. 수년간 너희가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숨겨왔던 비밀이야. 지영은 가슴이 조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곧 드러날 것 같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희 씨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선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때 대규모 자선단체를 설립한 사람이었어. 그 단체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가족을 위해, 특히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어. 내가 이 사실을 숨긴 이유는 너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야. 동우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단체를 설립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중요한 걸 숨기셨죠. 선희 씨는 세월의 흔적과 슬픔이 담긴 얼굴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기에 가족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지.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구나. 옆에 앉아있던 지영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셨네요. 오직 사랑만이 한 어머니로 하여금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선희 씨는 감사의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너도 단순히 승무원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 싶구나. 동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희 씨는 동우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가 죄책감 없이 너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멈춘 일을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 무너진 가정, 그리고 유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 줬으면 해. 내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동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선희 씨는 평온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시작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동우야. 사랑, 인내, 그리고 열린 마음. 너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내가 해낼 거라고 믿는다. 지영은 동우의 눈에서 변화를 느끼며 어머니의 말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 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선희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도와 이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세우신 자선단체를 더욱 크게 만들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게요. 선희 씨는 눈에 빛나는 미소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의 뒤를 이어준다면 더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구나. 그 순간 세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몇 번이고 넘어졌어도 사랑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었습니다. 선희 씨,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로서 그녀의 마지막 말은 유산 그 이상이었고 동우와 지영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이 앞으로의 길을 이끌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지영이 속삭이며 선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해요. 그해 겨울, 부산은 매서운 바람과 한 달 내내 이어진 가랑비로 가득했다. 하지만 선희 할머니의 작은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관한 큰 비밀을 털어놓은 후 지영과 동우는 할머니가 바라는 일을 함께 이루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겨울의 희망이라는 이름의 자선 기금을 설립했다. 이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이름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상징했다. 자선 기금은 겸손한 시작에서 출발했다. 지영은 단순히 승무원에 머물지 않고 점차 기금의 대표가 되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며 가난한 아이들, 노숙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도왔다. 동우는 사업 실패자에서 작은 가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게 되었으며 동시에 지영의 자선 활동을 도우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물품 배송과 지원 센터에서 자비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고 여러 단체와의 통화, 재정 지원을 해준 사람들과의 만남, 기금 관리와 배분의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지영과 동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선 활동이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선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겨울 아침에 눈송이가 바람에 날리던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할머니는 기금의 성공을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말을 남기며 빛나던 눈빛은 큰 동기가 되었다. 이후 선희 할머니는 외롭지만 평온한 작은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러나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기금이나 자선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큰 마음이었다. 겨울의 희망 기금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한국 전역에서 자비심의 상징이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가족들, 고아들은 도움을 받고 삶을 바꿀 기회를 얻었다. 선희 할머니, 지영, 동우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공중에 떠다니는 큰 질문이 있다.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열린 질문. 선희 할머니의 희생, 지영과 동우의 헌신이 앞으로의 시련을 극복하기에 충분할까? 물질적 가치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들이 자비심의 불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그 자선 기금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면 지영과 동우는 이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평안을 찾기 위해 포기할 것인가? 현대 생활과 이야기의 연관성. 지영, 선희 할머니, 동우의 이야기는 희생과 자비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도전의 반영이다. 복잡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회적 관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선행이 항상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려운 조건과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이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쫓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자선 활동은 때로는 멀고 낯선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숙고를 불러일으킨다. 아무리 삶이 어렵더라도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돕는 모든 마음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대의 시끄러운 삶 속에서 우리는 자선 활동과 사랑을 믿으며 공감과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 연결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각자는 선희 할머니, 지영, 동무의 길을 따라가며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즉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일, 그 조용한 발걸음들은 사랑이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은 불꽃으로 남아 있음을 상기시킨다.